자, 여러분 4월 25일 탭스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오랜만에 본 시험인데 시험이 심지어 하필이면 어렵게 출제돼가지고 많이들 좀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 낙심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탭스가 한번 어렵게 출제되면요, 그 다음 시험 대체적으로 좀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험 희망 잃지 말고 꼭 응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전체 난이도는 상당히 어렵게 출제된 것은 맞고요. 파트별로 보면 문법 어휘는 평이했으나 항상 출제되듯이 출제됐으나 청해랑 독해가 약간은 특이했던 점들도 있을 뿐더러 둘 다 그냥 절대적인 난이도가 어려웠다 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왜 어려웠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파트별로 보겠습니다. 청해부터 보겠는데요. 일단 청해가 크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시험 문제 순으로 그 포인트들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파트 1에서 유난히 심했던 게 뭐냐면요, 발음입니다. 발음이 많이 뭉개졌어요. 탭스가 이렇게까지 시험을 뭉갠 적은 없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대사들이 많이 뭉개져가지고 심지어 저도 1, 2번 문제에서 처음에는 이거 긴장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들 아마 초반에 그런 느낌 드셨을 겁니다. 이거 뭐야? 1번부터? 그러면서 문제풀이 그 루틴이 좀 꼬여버리시는, 말려버리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 정도까지 출제되진 않을 것 같고요. 이번에 조금 특이했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닙니다. 대신에 파트 1은 지문 자체는 그래서 막 뭔가 발음을 많이 뭉개가지고 잘 안 들렸으면 못 풀었겠지만 지문 자체는 깔끔했고요. 선택지들도 큰 매력적인 오답이 없이 출제가 돼서요. 지문만 잘 들었으면 크게 무리 없이 풀었을 수 있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생각보다 이제 그 발음 뭉개는 게 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오히려 매력적인 오답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아마 그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문제를 듣다가 B에서 정답인 줄 알고 동그라미 쳤는데 D에서 갑자기 또 정답 같은 게 하나 더 들려요. 그래가지고 걔도 동그라미 치고 뭐야? 하면서 머리가 하얘지는 순간 다음 문제 이미 대사 나와 있고, 이런 경우가 매력적인 오답의 전형적인 그런 경우죠. 그런 게 이번에 좀 유난히 많이 출제됐습니다. 원래도 탭스 청해가 그런 게 많이 출제되고 우리가 거기에 대비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그 비중이 탭스 문제 구성상 조금 더 출제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 포인트였고,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냐면 장지문 쪽으로 가서, 그러니까 이제 대사가 길어지는 쪽에 장지문 세트 문제들 이쪽으로 가서는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 평소보다도 오히려 그 장지문들의 내용이 구조가 복잡하게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 이 정도까지 복잡하게 출제되지는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청해 문제가 조금은 복잡하게 출제됐다. 복잡하다는 게 무엇이냐? 독해랑 놓고 보면요, 독해 영역 지문이 사실상 탭스 청해에 있는 대본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청해의 대본을 보면 매우 쉬운 독해 문제로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번 탭스 장지문들은 그냥 전형적인 그냥 한 평균 난이도 정도의 독해 지문들을 가지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트윈타워 아시죠? 두 개 개념 가지고 설명하는 그 트윈타워가 독해 문제인 것 같은 게 그냥 청해 세트 문제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더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뭡니까? 탭스 특히 이제 파트 3, 4, 5 이렇게 가서는 뭐가 중요하냐? 독해 그 지문 유형 학습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번에 혹시라도 후반부가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지문 유형 독해 쪽에서 보충해 주시면 청해도 뒤따라 오를 겁니다. 아시겠죠? 청해 정리하면 세 가지. 앞에는 발음이 뭉개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오답이 매력적으로 많이 출제됐다가 마지막에서는 지문이 복잡했다. 요렇게 마무리 짓겠고요. 앞으로 청해 그러면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일단 다음 시험은 그렇게까지 복잡하고 막 발음 뭉개고 안 낼 겁니다. 평이하게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뭐 100%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주로 그래왔기 때문에 좀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뭉갠 발음만 준비한다 이럴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청해 항상 어떻게 올려놓습니까? 우리 1.3배속으로 실전 훈련 무조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직전 영상에서도 이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답 훈련이나 지문 유형 이런 것들은 수강생 분들 같은 경우는
교재 내용, 그쵸? 수업 커리큘럼 그냥 복습을 충실히 해주시면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쵸? 이런 변수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청해는 마무리 짓고요. 어휘 문법은 뭐 무난했으니까 짧게 설명드리면요. 사실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만 어휘 쪽에서는요. 한 가지 좀 특이했던 점은 평소보다 그 약간 헷갈리는 뉘앙스 차이에 따라서 정답을 가르는 그런 문제들이 평소보다 좀 더 많이 출제됐습니다. 한 3-4문제 출제됐는데요. 원래 한두 문제 출제되던 게 조금 더 비중을 높여서 이번에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뉘앙스 때문에 정답이 갈리는 경우 있잖아요. 탭스 워드 파워 기준으로 보면 그 단원에서 뉘앙스 차이 단어별로 다 나눠 놓은 거 있죠. 그런 류의 문제가 3-4개 정도 나왔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아마 이 부분도 다시 정상화될 거로 예상이 되지만 이번에 유난히 그런 부분이 신경 쓰였다 하시는 분들은 워드 파워에서 해당 단원 찾아서 꼭 보충하시길 바라겠고요. 문법 같은 경우는 뭡니까? 문법은 뭐 또 마찬가지로 평이했는데 한 가지 특이사항 말씀드리면 전치사나 연결어들이 조금 더 평소보다 출제가 되더라라는 점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문법은 그래도 평이했고요. 여러분들 사실 제일 궁금한 건 독해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느꼈는데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실 수 있습니다.